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ETF를 주기적으로 하나씩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지수 추종 ETF를 시작해서 배당 ETF, 그리고 지난번엔 반도체 ETF인 SOXX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테마 두 번째 시간으로 친환경 ETF ICLN을 소개드릴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으로 다시 석탄이 주목받고 있죠. 탄소 중립화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역발상을 해봐야겠죠. 위기는 곧 기회이니까요. ICLN을 통해서 관련된 ETF랑 중요 기업들을 소개드릴 테니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ICLN ETF 차트를 보면 흘러내린 걸 알 수가 있죠.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원래 바이든 정책으로 친환경에 붐이 일었었죠. 지금은 거품이 거의 제거된 상태고요. 바닥을 찍은 모습인데 앞으로 더 내려갈 것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쁜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바닥인 경우가 많으니까 뒤늦게 매도보다는 좋은 산업이라면 천천히 분할 매수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ICLN ETF를 통해서 친환경 관련된 분석을 모두 다 해볼 건데요. 5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관련된 투자 꼭 해야 되는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ICLN ETF 말고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도 친환경 투자 방법이 있죠.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CLN 배당 잘 주는지, 마지막으로 ICLN은 독단적으로 테마주니까 투자할 수 없죠. 같이 투자하면 뭐가 좋을지 QQQ랑 VO, 나스닥이랑 S&P 500을 같이 투자했을 때 얼마나 중복도가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ICLN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볼게요. 우선 배당을 봤더니 1.38% 주고 있고 시세 차익은 10년 평균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랑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고 배당도 비슷하죠. 그런데 ICLN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산업이니까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악해 볼 건데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몇 년 전부터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고 계실 겁니다.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있고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온실 효과로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때문인데 그래서 앞으로 탄소를 줄이자,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이슈가 있으니까 탄소를 사용하겠지만 결국 탄소보다는 대체 수단이 더욱 발전될 거고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유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1980년대부터 지금인데요. 보면 오른쪽에 유가가 급하게 올라갔던 경우가 3번이 있죠. 지금이 그 3번째 고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확률보다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는 유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됩니다. 유가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체 에너지죠.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되는데 그 대체 에너지는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돈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발생되는 탄소가 있는데요. 그 탄소에 대해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해외 수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유럽, 미국, 중국 모두 다 2030년 되면은 100% 이상, 100에서 300%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금액이 자그마치 1조 8,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에 관련된 돈이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탄소 중립에 투자되는 자금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40조 달러였는데 2030년도 130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죠. 그 말은 탄소 중립, 친환경에 더욱더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친환경 관련된 투자 꼭 해야 되나 요거였는데요. 글로벌 각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자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당연히 요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원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에 투자했다, 원유에 투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옥시덴탈은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워런 버핏은
연료 플러스 대체 에너지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체 에너지랑 관련된 투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분야, 풍력, 태양력, 그리고 탄소 배출권인데요.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ETF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개 ETF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가 판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ETF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그 산업의 파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4개 ETF의 자산 규모를 봤더니 ICLN이 4.79 빌리언 달러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TAN이죠. 2.26 빌리언 달러인데요.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ETF랑 태양력 요 두 개를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을 봤더니 ICLN이 1.38% 그리고 오른쪽의 끝에 풍력이죠. 1.86%. 우선 배당은 높은데 자산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ICLN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ICLN ETF가 투자하는 기업은 총 100개고요. 그 중에서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중을 봤더니 5% 이상 넘는 게 3개가 있죠. 엔페이지 에너지, 솔라에지, 그리고 ED라고 적혀 있는데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입니다. 요 3개 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내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3개의 기업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는 에너지 기술 회사인데요. 태양을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보면 꾸준히 분기마다 우상향한 걸 알 수가 있죠. 순이익을 봤더니 최근에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R&D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봤더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 그 투자금을 늘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사업 모멘텀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봤더니 역시나 현금 흐름도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산업의 흐름까지 좋고 R&D 투자도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솔라엣지는 현재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버터인데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을 보면 역시나 우상향하고 있죠. 순이익을 봤더니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건 그만큼 주가 변동폭도 클 수 있으니까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투자를 봤더니 역시나 투자금을 계속 증가시켜가고 있고 마지막에 영업현금 흐름을 봤더니 마지막 분기 마이너스를 찍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출처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엣지의 미래 전망은 상당히 유망한 편입니다.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배당주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유틸리티 회사로 전기, 가스 및 증기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은 조금 내려갔다가 최근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R&D 투자는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죠. 우선 콘솔리데이티드는 배당주로서 든든하지만 성장성은 조금 부족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ICLN ETF 투자 말고 다른 건 없는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표로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 4개 중에서 자산 규모가 컸던 건 청정에너지인 ICLN이었습니다. 그러면 ICLN에 투자하는 기업 중에 탑3를 또 소개 드렸는데요. 엔페이지 에너지랑 솔라 엣지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와서 국내 친환경 ETF 투자할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국내 투자의 장점은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살펴봤더니 19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전기랑 수소차에 투자하는 걸 제외했더니 7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7개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국내 투자하는 상품이 3개, 미국이 2개, 글로벌이 하나, 중국이 1개가 있었고요. 그럼 이 7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게요. 역시나 이 7개 ETF를 가지고서 자산 규모를 봤더니요. 600억이 넘는 게 3개밖에 없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랑 코덱스 K 친재생 에너지 액티브 그리고 킨덱스 미국 친환경 그린 테마 이렇게 3개였는데 3개를 보면 중국, 한국, 미국 딱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이 3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세계 ETF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상장일을 봤더니 2021년 5월에서 8월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날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국내 상품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상품을 내놓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ETF가 상장하면 단기간에 거품 혹은 관심이 집중돼서 상장한 건 아닌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품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아마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 ETF 혹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발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 ETF들은 당연히 투자 기업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거랑 겹치는 기업들이 몇 개 있고요.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인데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죠. 그럼 투자 기업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OCI랑 에코프로비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킨덱스 미국 친환경 그린 테마라고 적혀 있는데 브라질 전력회사에 거의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이렇게 기업들을 꼭 살펴본 다음에 내가 투자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내 친환경 투자 방법이 없는가? 요거였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친환경 ETF가 7개 있었고 중국, 한국, 미국 대표적으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 다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투자는 좀 보류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ICNN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ICNN은 배당을 잘 주고 있나 살펴봤는데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막대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죠. 우상향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고, 심지어 2년, 3년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ICLN ETF는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거지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배당을 얼마나 주나 1억을 투자했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2년도에는 월배당 기준으로 33만 원을 받게 되고 2021년 기준으로 8만 원을 받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 배당 컷을 많이 했죠. 그때는 2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8만 원이 나오지만 정말 안 좋은 시기에는 5만 원도 못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CL에는 성장의 모멘텀이지 배당을 노리면서 투자한다, 배당 성장을 계속 보겠다, 이런 투자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ICLN ETF 배당은 잘 나올까 였죠. 배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1에서 5% 정도 배당폭이 컸고 1억을 투자한다면 월평균 18만 원이었지만 13년 중에 6년을 배당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친환경 에너지 성장 투자를 해야 맞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ICLN ETF는 테마 ETF니까 요것만 독단적으로 몰빵 투자하진 않죠. 보통 나스닥 100이랑 S&P 500을 함께 투자하는데 과연 중복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S&P 500 대표로 VO를 가지고 왔는데요. 50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QQ랑 겹치는 걸 보면 80개의 기업이 겹치고 있죠. 그런데 ICLN이랑은 정말 겹치는 게 적었습니다. 3개의 기업밖에 겹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QQQ랑은 하나도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ICLN이랑 QQQ 투자하면 독단적으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고, VO랑 투자해도 겹치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함께 투자해도 우리가 주가 변동폭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개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3개의 기업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엔페이지 에너지랑 솔라이지 그리고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3개의 기업이죠. 제가 이 외에 3개의 기업을 알려드렸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친환경 에너지라면 요 3개의 기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ICLN이랑 QQQ는 중복도가 0개니까 함께 투자해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ICLN이랑 VO도 중복도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함께 투자가 적합한데 그 3개의 기업은 오른쪽에 있는 티커 요 3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망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전세계 발전 용량을 보면 2050년까지 파란색이 계속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50%까지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딘다 하더라도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발전 설비 전망을 봤더니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 분야 중에서는 태양광이랑 풍력의 발전 속도가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이 두 개 테마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태양광이랑 풍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시장 규모를 봤더니 글로벌 시장, 태양광, 풍력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죠. 당연히 태양광이 범위가 더 크지만 풍력의 발전 속도가 더욱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발전량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48%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전쟁 이슈도 있고 석유랑 탄소를 더 쓸 수 있는 이런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이런 발전기, 대체 에너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관심 가질 겁니다. 그 말은 2025년이 아니더라도 6년, 7년 뒤로 갈수록 더 각광받는 테마가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에 투자하고 싶다면 TAN, 풍력에 투자하고 싶다면 FAN, 여기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ICLN ETF를 가지고 친환경 테마 과연 괜찮은지 살펴봤는데요.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지금이 친환경 ETF 관련된 기업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과연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면 주가 또한 높죠. 우리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쌀 때 정말 싼지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지 미래 전망이 좋을지를 체크한 다음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지를 분별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